우리가 살펴볼 디즈니의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는 독일에서 시작된 구전 동화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그림 형제들이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문자로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원본 백설공주입니다. 구전 동화였을 때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선정적인 내용이 가득한 막장 스토리였다면 그것을 한번 순화시킨 것이 그림 형제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와 그림 형제의 원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즈니의 백설공주는 잔혹성을 1도 넣지 않은 말 그대로 착한 동화입니다. 이 디즈니의 백설공주 이야기가 현재 버전과 가장 가깝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제목처럼 난장이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영화입니다. 월트 디즈니 픽처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고 RKO 라디오 픽처스가 배급을 한 영화입니다. 테크니컬러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총 천년색이라고 해석하는데요. 193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했고 지금 봐도 선명하고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답게 월트 디즈니의 서명도 화면에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무려 24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처음에 실사로 동화책이 등장하는데요. 이 동화책이 저절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시전이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설공주에는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왕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요. 거울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더 예뻐질까봐 누더기를 입히고 하녀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쁜 여자는 점점 더 예뻐지잖아요. 백설공주도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영화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본에는 이때 백설공주의 나이가 7살로 나와요. 1930년대. 인간의 수명도 짧고 결혼도 빨리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파릇파릇하고 젊고 예쁜 10대 후반의 여성을 보고 가지는 그런 감정을 이때는 무려 7살일 때 느끼나 봐요. 기록에 따르면 12살, 13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창일 나이인 거죠. 7살이면. 그래서 거울도 백설공주의 미모를 캐치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백설공주의 누더기 옷이 굉장히 패셔너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보헤미안 룩이나 아니면 히피룩 같은 느낌의 옷이거든요. 1930년대 영화에서 이런 패션을 볼 줄은 상상도 못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설공주는 안면 홍조증이 있는 게 아닐까. 영화 내내 볼이 동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와가지고 주고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백설공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동물하고 대화를 해요. 요즘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백설공주가 히어로 아닌가. 영화는 내내 음악과 함께합니다. 대사보다는 노래로 말하는 장면의 비중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노래의 창법이 옛날 창법이에요. 1930, 40년대 올드 팝송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한 백마탄 왕자도 굉장히 올드 팝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는데 왕자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아기자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가사로 노래를 한다면 왕자는 너무 원숙한 느낌의 막 세레나데를 백설공주한테 7살의 백설공주한테 불러줘요. 백설공주를 지금의 17살이다 라고 본다면 제 느낌으로 이 왕자는 최소 27살 이상이다. 최대 54살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재 왕자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왕자님 죄송합니다. 다음 인물로는 산속의 만수로 같은 존재 난쟁이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를 말도 안 되게 캐요. 더 충격적인 대사는 가끔 루비를 더 많이 캘 때가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 버려야지. 세상에. 난쟁이의 외모는 독특한데요. 모두 다 대머리고 빨간색 고구마같이 생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싸움에 능통하고 맷집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요리는 사과 경단입니다. 백설공주가 사과 경단, 자두 푸딩, 그리고 딸기 파이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무단 가택 침입을 한 범죄자를 흔쾌히 같이 살자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쟁이 뷰티 방송도 나오는데요. 난쟁이들의 세안법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물통 앞에 소매를 접어 올리고 물을 한 움큼 얼굴에 묻히고 비누에 물을 조금 묻히고 거품을 낸 후 거품이 생기면 손으로 물을 떠서 콧김을 뽑으며 물을 떠서 깨끗하게 골고루 닦으면 멋있는 얼굴 완성! 이게 끝이냐? 꿀팁이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물을 튀겨서 세수를 마무리합니다. 상쾌해. 원본에서는 왕비가 3단계에 걸쳐서 백설공주를 독살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동화에서는 3단계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끈 장사로 왕비가 백설공주의 목을 조른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독이 묻어있는 빗을 머리에 꽂게 했고요. 마지막에 독사과인데 영화에서는 독사과 한 번만 나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좀 3번이나 살인미수를 한 것을 보니까 잔인성이 좀 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즈니는 마지막 독사과만 살린 것 같습니다. 왕비의 죽음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원본에서는 백설공주와 왕자가 결혼할 때까지 살아있었고 결혼 파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독사과를 주고 난쟁이들한테서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죽거든요. 사실 원본의 죽음이 워낙 잔인해서 빠진 것 같아요. 원본에서는 이제 백설공주하고 왕자가 결혼식에 온 왕비에게 불에 달군 쇠 구두를 신겨서 발이 뜨거우니까 죽을 때까지 춤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죽게 되거든요. 디즈니는 착한 동화니까 추락사로 바꿨는데 심지어 왕비가 절벽에서 추락하지만 화면은 떨어지는 왕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결 더 잔혹성이 없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즈니식으로 원본을 다르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확인하는 재미도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백설공주는 착하고 예쁜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팬덤이 있는 캐릭터죠. 저는 그렇게 착한 캐릭터로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한 가지 들어보면 수개월을 유리관 속에 누워있어서 근육이 퇴화되어서 바로 걷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에는 너무 말도 잘하고 손도 잘 흔들었던 백설공주가 굳이 백마까지는 한 걸음도 자기 발로 가지 않아요. 왕자에게 안겨서 갑니다. 근데 이건 뭐 왕자가 원해서 그랬다고 이해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살 부대끼고 동고동락했던 난쟁이들을 단 2번 대면한 왕자가 나타나자 그렇게 급하게 둘이서 떠나고 그럴 일인가. 수개월간 관 곁을 지켰던 난쟁이들한테 이럴 수 있는 건가.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디즈니는 백설공주와 7난장이를 무려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스태프들에게 열정페이조차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개봉 후 제작비 대비 123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며 디즈니를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흥행한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백설공주와 7난장이었습니다.